중학교 2학년 7단원 동영상하기 시작하겠습니다. 7-1입니다. 우리 감각기관에 대해서 배우는 거야. 첫 번째 나오는 게 이제 눈에 대해서 나오는 거야. 눈은 1번에 나와있죠. 뭐를 감지하는 거냐면 빛을 감지하는 거야. 눈으로 빛이 들어오면 우리가 그걸 보는 겁니다. 그래서 눈을 감으면 안 보이는 게 눈꺼풀이 빛을 차단하기 때문에. 이해되죠? 그러면 눈에 대해서 가장 먼저 이제 얘기해보자. 눈을 조금 크게 확대해보고. 는 가장 겉에 있는 막 공막이라고 합니다. 이 공막이 눈의 형태를 유지시켜 주는데 이 공막의 일부가 변해서 된 게 각막이야. 각막은 공막의 일부분이 눈의 가장 앞쪽을 싸고 있는 가장 투명한 막으로 빛이 처음으로 통과하는 곳이 각막이다. 그 다음에 수정체라고 나와있죠. 수정체, 눈 속에 들어있는 렌즈의 역할입니다. 그래서 가까운 거 볼 때는 두꺼워지고 먼 거 볼 때는 얇아지는 특징이 있는 수정체 보자. 빛을 굴절시켜 망막의 상에 맺히도록 한다. 동그라미 치고. 이러한 수정체의 두께를 조절하는 거 선모체도 동그라미 치세요. 수정체 두께를 조절해주는 역할을 한다. 그 다음에 홍채입니다. 우리 눈 검은 자 보면 안에 또 검은색 뭐가 있어. 그게 동공이라는 건데 그 크기를 조절해서 빛의 양을 조절해 주는 게 네모차 홍채다. 그러면 수정체와 저희 뒷부분 사이에 이 부분 아무것도 없는 게 아니라 유리체가 있어요. 눈의 형태 유지해 주고요. 망막 동그라미 치세요. 망막에는 시각세포가 분포합니다. 그래서 상이 맺히면 보이는 곳이야. 망막에는 황반과 맹점이 있는데 황반은 시세포가 많아서 잘 보이는 거. 맹점은 우리가 보면 여기 시신경이 지나는 이 부분은 시세포가 없어요. 그래서 여기는 망막이라고도 하지만 어때? 시세포가 없기 때문에 시각세포가 없기 때문에 상이 보이지 않는 맹점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 맥락막은 줄과 암실 역할, 빛이 사방에서 들어오지 않도록. 그래서 공막과 망막 사이에 있어요. 그다음 시각신경, 시각 정보를 대뇌로 전달해 주는 거. 황반과 맹점은 알죠? 그래서 이런 구조로 인해서 눈에서 빛을 보게 되는데 우리가 볼 수 있는 단계는 첫 번째 각막을 통해서 빛이 들어옵니다. 그쵸? 아이고 이게 이렇게 비뚤어져갖고. 각막을 통해서 빛이 들어오면 수정체를 통과해서 굴절돼서 유리체를 지나 망막에 상이 맺힙니다. 그 상을 시각신경이 대뇌로 전달해주면 선생님이 말하는 게 보인다 라고 얘기할 수 있어. 그럼 눈의 조절장애 중에 가장 중요한 게 뭐냐? 밝기와 거리 조절이다. 밝기 조절하는 거는 뭐냐면 홍채, 여기 선을 그은 건 여기 침이 튀어가지고 홍채와 동공을 볼 건데 빛이 있는 곳에 밝은 데 가면 어떻게 하냐면 홍채가 어떻게 한다고 그랬어? 이완해서 동공이 작아지고 그 다음 어두운 곳 가면 홍채가 힘을 줘서 수축하지. 그래서 동공이 커지는 역할을 합니다. 그 다음에 거리 조절하는 건 선모체야. 선모체는 수정체의 두께를 두껍게 수축하면 두꺼워져. 가까운 거 볼 때 그렇고요. 먼 곳 볼 때는 수정체가 얇아져서 선모체 이완할 거야. 만약에 잘 봐. 이렇게 있고 수정체가 이렇게 있어. 근데 가까운 거 볼 때는 이렇게 들어와서 많이 꺾여야지 망막에 상이 맺혀서 볼 수 있지만 먼 것 볼 때는요. 어때야 돼? 얘가 두꺼워져 있으면 많이 꺾여서 각도가 여기가 가까운 거에 비해서 작은데 망막 앞에 상이 맺힙니다. 그래서 어떻게 된다? 가까운 거 볼 땐 두꺼워야 되고 먼 거 볼 땐 어떻게 된다? 얇아져야 된다. 여기 눈의 조절작용 이 부분은 되게 중요합니다. 엄청 중요해. 시험 문제 나올 거야. 선생님 얘기했죠. 극장에서 영화를 보고 나왔어. 그러면 홍채는 어떻게 됩니까? 원래는 어두웠으니까 수축해서 동공이 커져 있었을 텐데 밝은 데로 나오니까 홍채가 확장하면서 동공이 작아집니다. 그 다음에 TV를 보다가 먼 산을 바라봤어. 그럼 어떻게 되겠어? 선모체가 수축해서 수정체가 두꺼워져 있었는데 먼 곳을 보게 되니까 수정체가 선모체 이완하면서 수정체가 얇아져서 우리가 먼 걸 볼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야. 이해되시죠? 그 다음에 나오는 게 이제 눈과 사진기 비교인데요. 이거 올리고. 눈하고 사진기는 진짜 잘 비교해. 그래서 우리 사진기의 렌즈 역할을 우린 수정체가 하고요. 빛의 양을 조리개가 빛의 양을 조절하고 상은 망막에 맺히지 눈은 얘는 필름.
암실 역할을 하는 거 맥락막, 어둠 상자. 셔터는 눈꺼풀 차단하는 거잖아, 빛을. 이해됐죠? 그래서 눈의 이상입니다. 이거 좀 줄여볼까? 눈의 이상 첫 번째입니다. 근시. 근시는 뭐냐면 이렇게 눈이 이렇게 있으면 선생님 뭐라 했어? 가까운 거 볼 때 항상 두꺼워져 있지. 그러면 항상 두꺼워져 있으면 선모체는 근육이기 때문에 항상 그 같은 동작을 같이 하고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갑자기 얇아지려고 그러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돼요. 그래서 빛이 이렇게 들어오잖아? 그럼 두꺼워서 어떻게 합니까? 많이 꺾여. 멍거 있는 것들은 이렇게 오는데 많이 꺾여서 망막 앞에 상이 맺힙니다. 그럼 이걸 뒤로 밀어줘야 되겠지. 그래서 빛이 퍼지는 오목 렌즈로 교정을 해주는 겁니다. 이해됐죠? 그 다음에 선천적 근시가 있어요. 수정체와 망막 사이의 길이가 너무 길어. 보통 사람보다. 그래서 이렇게 길어. 그러면 보통 사람처럼 여기에 맺혔는데 이렇게 상이 맺혔어. 수정체가 얇아져서. 근데 너무 길기 때문에 망막 앞에 맺힌 것처럼 보이는 거. 그것도 근시. 그래서 근시는 먼 곳에 있는 거 잘 볼 수 없어요. 그래서 수정체가 두껍거나 망막 사이의 길이가 길어. 그래서 무슨 렌즈? 오목 렌즈. 이해되시죠? 그 다음에 원시입니다. 원시는 뭐냐면 할머니 할아버지들은 근육이 약해서 두꺼워질 수가 없어. 그래서 가까운 거 볼 때도 이렇게 수정체가 얇아져. 빛이 이렇게 들어오면 어떻게 되면 많이 꺾여야지 여기 비치는데 쬐끔 꺾여서 망막 뒤에 상이 맺힙니다. 이해되시죠? 망막 뒤에 이렇게 상이 맺히면 어떻게 하겠어? 얘를 당겨줘야 되겠네. 그래서 빛을 모아주는 오목 렌즈로 이렇게 교정을 해주면 여기 앞에 이렇게 교정이 된다. 이해되죠? 그 다음에 선천적으로 원래 여기에 맺혔지만 망막과 수정체 사이가 가까워. 거리가 짧아. 그래서 이런 모양을 가지고 있으면 원래대로 맺혔는데도 뒤쪽에 맺힌 걸로 보인다. 그래서 그 사람 원시 가까운 거 잘 볼 수 없어. 그래서 할머니 할아버지들 신문 볼 때 이렇게 멀리서 책 볼 때 멀리서 보자. 수정체가 얇거나 수정체와 망막 사이가 짧은 거 얘는 볼록 렌즈로 교정한다라는 거야. 그러면 선생님 난시는 뭡니까? 라고 물어볼 수 있지. 난시는요 각막이 매끄러워야 되는데 오돌토돌했어. 상처가 나거나 그러면.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상이 하나로 보이고 여러 개로 겹쳐 보이는 거. 그다음 노화는 수정체 탄력이 떨어져서 두꺼워지지 못해. 원시랑 똑같은 거니까 볼록 렌즈입니다. 이해되시죠? 그 다음에 이제 나오는 게 청각이죠. 소리를 듣는 거야. 우리 귀는 소리를 듣는 작용을 한다라고 얘기하는데 귀의 주된 작용에 대해서 볼 건데 귀는 일단 듣는 거 말고도 다른 것도 합니다. 그래서 다 배울 거야. 일단 귀는 듣는 게 주원이니까 우리 진동을 느낍니다. 음파. 그래서 귀 속으로 진동이 들어갑니다. 귀라고 하는 신체 부위는 귓바퀴예요. 귓바퀴가 웨이도를 지나 고막을 갑니다. 고막은 뭐냐? 첫 번째로 진동하는 아주 얇은 막입니다. 최초로 진동. 그 다음에 뒤에 귓속뼈가 있는데 3개의 뼈로 구성되어 있고 얘는 코막의 진동을 증폭시켜주는 역할. 그다음 뒤에 유스타키오관이라는 귀 인두관이 있어요. 이 귀 인두관은 높은 산에 올라가거나 비행기 타면 귀가 먹먹해지죠. 그게 뭐냐면 귀 인두관 때문에 그래. 중이와 외의 압력을 조절해주는 곳입니다. 압력을 갖게. 그 다음에 안쪽으로 들어가면 달팽이관이 있어요. 이 달팽이관은 아까 전에 귓속뼈에서 증폭된 진동을 느끼는 곳이야. 그래서 달팽이관 청각세포가 분포되어서 소리의 자극을 받아들인다. 네모치세요. 소리를 듣는 건 귓바퀴, 웨이도, 고막, 귓속뼈, 그 다음에 달팽이관, 청각신경, 괴뇌 이런 순서대로 간다라는 거야. 이해됐죠? 그 다음에 아까 전에 귀 인두관은 압력을 조절해준다 거기 줄 걷지. 얘도 소리 듣는 거 말고 다른 일을 하는 거야. 그 다음에 뇌에 전정기관하고 반고리관 있어. 우리 달팽이관을 보게 되면 달팽이관을 보게 되면 우리가 조금 이걸 확대해볼까? 여기 달팽이관은 소리를 듣는 청각세포가 들어있어. 그 다음에 여기 고리가 세반고리관이라고 하는데 이렇게 고리가 반만 3개가 있어. 세반고리관, 반고리관이라고 하는데 얘와 그 달팽이관과 세반고리관 사이에 전정기관이 있어.
전정기관은 뭐냐면 그 속에 이석이라는 돌이 있는데 이 돌이 움직이면서 거기 나 있는 수많은 선모를 건드려. 그래서 몸이 기울어진다 이런 걸 알 수 있는 거. 이해됐죠? 그래서 전정기관은 뭐를 느끼냐면 중력을 느끼는 곳이야. 반고리관은 뭐 하는 거냐면 몸의 회전 감각을 느끼는 거야. 반고리관 안에는 림프액이 들어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막 회전을 하잖아. 그러면 그 림프액이 같이 돌아. 그래서 내가 딱 멈췄어. 그러면 그 림프액도 딱 멈추는 게 아니라 관성으로 인해서 조금 더 돕니다. 그래서 우리가 막 돌다 보면 딱 멈췄는데도 어지럼증이 계속되는 건 림프액이 뭐를 받아서 관성을 받아서 그래. 그래서 전정기관은 기울기와 위치를 담당하는 쓰세요. 중력을 느끼는 곳. 반고리관은 회전을 담당한다. 관성을 느끼는 곳이다. 그래서 얘네 평형 감각기관입니다. 되게 중요한 거야. 이해되시죠? 그러면 이거에 대해서 이제 뒷장에 좀 더 자세히 나와 있어.